안녕하세요, 던태입니다. 오늘부터 컴포지션 API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금처럼 지난 시간까지 쭉 따라오신 분들은 이런 에러가 나올 겁니다. 이 바벨 ESLint 파서가 없어서 발생하는 에러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삭제했기 때문인데요. 패키지 JSON 보면 파서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꺼주시면은 다음처럼 에러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지금 라우터가 홈 뷰부터 시작해서 서치 뷰, 코어트 뷰, 그리고 페이보릿 뷰까지 있는데요. 이 각 페이지 따라서 컴포지션 API로 변경해 보도록 합니다. 이 뷰에서 제공하는 컴포지션 API는 옵션스 API와는 조금 다른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익스포트 디포트가 아니라 임포트 구문을 통해서 define component util 함수를 불러옵니다. define component 내부에 컴포넌트를 정의하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뷰3에서 처음 나온 이 define component는 컴포넌트 내부에 작성한 props나 데이터 그리고 computed properties들을 타입스크립트와 같이 썼을 때 더욱더 잘 추론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 없이 자바스크립트만 사용했을 때도 이 IDE가 각각의 프로퍼티스를 잘 추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define 컴포넌트 내부 안에 이 기존에 작성했었던 데이터나 메소드들을 넣더라도 뷰트에서 사용했었던 옵션스 API를 그대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파일 컴포넌트를 작성할 때는 저희가 나중에 알아볼 스크립트 셋업 태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define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컴포지션 API를 사용하는 컴포넌트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efine 컴포넌트는 뷰에서 임포트하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성합니다. 이 내부에 작성하는 키값은 크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름이나 이 내부에서 사용하는 컴포넌트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은 이 내부에 셋업이라고 하는 옵션 값이 하나 추가되는데요. 이 내부에서 템플릿에 사용할 모든 메소드나 데이터들을 정의합니다. 이 리액티브에서 유즈 스테이트를 쓰는 것처럼 밑에서 데이터에서 작성한 페이지 인포와 같은 리액티비티 성격을 띠는 데이터를 정의할 때 뷰3에서 제공하는 ref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내부에는 우리가 옵션스 API를 사용했을 때 정의했었던 이 페이지 인포에 데이터들을 넣으면 됩니다. 이 코어츠 어레이도 동일하게 ref 내부에 정의해줍니다. 좌측이랑 비교해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데이터는 이렇게 ref를 통해서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메소드를 정의할 텐데 이 메소드라고 하는 키값으로 따로 각 함수들을 바인딩할 필요 없이 이 내부에 이제 메소드를 정의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화살표 함수를 우리가 다른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디스를 참조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우측에서 정의했었던 이 시그니처를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오되 화살표 함수로 사용해서 우리한테 더욱더 익숙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살표 함수로 쓰기 때문에 이 페이지 인포를 참조할 때 디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위에서 미리 작성했었던 페이지 인포 변수를 가지고 이 동일 컨텍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페이지 인포의 데이터를 변환하면 되는데요. ref는 뷰 내부에서 프록시 API를 사용하여 리액티비티한 데이터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올 때는 value라고 하는 제 값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값을 변경하거나 읽을 때는 value라고 하는 값을 참조하고 이 내부에 있는 값들을 1 혹은 2 이렇게 변환하면 되는데요. 이 로직 자체는 변경하지 않으므로 우측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오되 이 디스를 참조하는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코어츠를 호출할 때도 디스를 참조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업데이트 코어츠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 위에 올려서 화살표 함수로 변경해 줍니다. 페이지 인포 밸류다 페이지 인포 밸류다 토탈 페이지스 코어츠의 밸류는 데이터의 리절트 이렇게 선언하고 위에서 정의했었던 업데이트 코어츠를 우측에서 디스를 통해서 호출했었던 것에 그대로 대입하여 놔둡니다. 그리고 컴퓨티드가 있는데요. 뷰3에서는 컴포지션 API에서 이 컴퓨티드 키값 대신에 컴퓨티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다가 이제 우리가 읽을 값들을 정의하면 됩니다. 디스를 쓰지 않으므로 코어츠의 밸류에 맵을 사용하여 이 내부에서 작성했었던 이 콜백 함수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룹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뷰3로 옮겨가면서 가장 크게 변경된 점이 created라고 하는 이 라이프 사이클 함수가 없어졌습니다. 옵션스 API에서는 created와 mounted 함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on mounted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돔에 완전히 마운트된 이후에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created는 이 옵션스 API에 이 created는 뷰의 인스턴스가 이 옵션스 API에 선언했었던 이 각각의 선택값들과 연관된 이 작업들을 다 한 이후에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컴포지션 API를 사용했을 때는 created라고 하는 별도 라이프 사이클이 없어지고 그냥 이 내부에서 업데이트 코어츠를 호출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리액트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이 셋업 함수 내부에서 작성했었던 부분들이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된다고 다시 호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 인스턴스가 맨 처음 생성됐을 때 이 업데이트 코어츠를 한번
호출하고 그 이외에는 호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 코치 함수를 특별한 라이프 사이클 함수에 넣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고, 사이드 이펙트와 연관된 부분을 라이프 사이클인 언마운티드 함수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은 부분이 있고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스 API와 비교해서 데이터와 컴포넌트 메소드 컴퓨티드와 크리에이티드 함수를 작성했었던 모든 부분들을 셋업이라고 하는 함수 내부에 다음처럼 작성했습니다. 이 셋업 함수 내부에서 작성되는 각각의 함수들은 이 내부에서 다른 함수를 참조하거나 상태값을 참조할 때 디스 바인딩을 쓰지 않고 그저 위에서 작성했었던 변수들을 가져와서 사용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함수들을 템플릿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셋업 함수 제일 밑에 리턴으로 위에서 선언했었던 모든 값들을 반환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환되는 값을 보면 데이터로는 페이지 인프와 코어츠, 컴퓨티드로는 그룹, 메소드로는 업데이트 코어츠와 원페이지 업데이트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턴으로 반환되는 함수들과 상태값들은 템플릿에서 그대로 기존에 사용하던 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셋업 함수 내부에서 이렇게 리액티비티한 값을 조회하거나 변경할 때는 닷밸류를 통해서 이제 리액티비티한 객체에서 이 값을 추출해서 읽어야 됐다면 템플릿에서 읽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룹수나 아니면 페이지 인포를 참조하는 부분에서 밸류를 참조하지 않고 그대로 값을 참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뷰3에서 알아서 템플릿 내부의 상태값을 사용할 때 우리가 별도로 밸류를 참조할 필요 없이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한 컴포넌트를 꼭 익스포트 디포트 처리를 해주어서 뷰에서 참조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네, 홈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홈 뷰 내부에 있는 홈 테이블과 홈페이지 네이션도 동일하게 변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네이션을 봅니다. 이미 한번 우리가 디파인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작성했으므로 동일하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